안녕하세요. 의료사회복지론 이인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의료사회복지론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갖길 바랍니다. 자, 이번 1주차 1교시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의료사회복지론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또 의료사회복지론을 배우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강의의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의료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 개념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료사회복지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이다.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론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료사회복지사가 돼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단 꼭 의료사회복지를 전공하실 분들만 의료사회복지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건강 문제를 다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 장애인분들은 또 건강 문제가 굉장한 주요한 이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어르신들, 맞아요. 노인복지 할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질병에 취약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건강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를 하실 분만 의료사회복지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있을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의료사회복지론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의료사회복지론은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또 주차별로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의료사회복지론의 실천의 개념, 역사, 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료사회복지론을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볼까요?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의료사회복지 실천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볼까요?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다양한 관점, 가치, 윤리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가치와 윤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의료사회복지에서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윤리를 우리가 관점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가치 딜레마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윤리적 결정 모델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까요? 의료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단계별로 우리가 검토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을 공부하셨으면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우리가 초기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의료사회복지론에서도 그런 과정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해볼까요?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보장. 이게 굉장히 또 의료 현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병원의 서비스가 굉장히 계속 날로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서비스에 되게 좋은 서비스면 그 서비스가 굉장히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의료 현장은 계속 퀄리티를 굉장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분들도 이런 질 보장, 질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실제로 의료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업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사회복지론을 다 공부하고 나시면 잘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이해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우리가 다양한 질병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 그 개입 방법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7번째, 의료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방향성을 또 미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의료사회복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과제,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의료사회복지로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학습을 열심히 하시면 이런 7가지의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차별 학습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학습 목표를 살펴보니까 뭘 배우지? 막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저 혼자 궁금한 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주차별 학습 내용 볼까요? 첫 번째 주는 여러분들 저 지금 하고 있는 그 강의의 개요와 개념을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들 빼놓고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역사죠, 역사. 사실 모든 과목마다 다 이렇게 역사를 배우는데 왜 배우지? 막 이렇게 좀 의문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외울 게 많으니까, 그죠? 하지만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그 뿌리를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울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보장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나한테 안 와 닿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를 좀 충분히 잘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클라이언트를 잘 도우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이 의료보장제도니까요. 함께 열심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의료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세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료사회복지 하면 그냥 병원만 떠오르세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튼튼한 이론적 기반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 무턱대고 우리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 모델, 이제 이론에 기반을 한 실천 모델을 배울 텐데, 특히 의료 세팅에서 잘 적용이 되는 건강 신념 모델, 단계적 변화 모델, 그리고 근거 중심 실천 모델을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론이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이론, 이 건강신념 모델이나 단계적 변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의 건강에 대입을 해보면, 나의 건강 행위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모델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또 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많이 다루던 그런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들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당황하실 수 있지만, 또 새로운 거를 또 나의 지식을 넓히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과정, 의료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어떤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이에요. 기록.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지만 그 활동을 증거 자료를 남겨놓고, 그리고 그 다른 병원이라고 하는 세팅이나 의료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세팅은 사실 다양한 전문직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이 기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 기록이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의학 용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기록 부분 우리 열심히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의료사회복지 실천에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기술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우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6주차까지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7주차죠. 7주차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 가치와 이제 윤리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윤리나 철학이나 가치가 없는 사회복지사는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가치와 지식과 기술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사회복지 실천이 정말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실천 가치와 윤리를 적합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의료 세팅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자의 권리 보호예요. 우리가 그 의료 환경에서 진짜 환자의 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랬더니 네, 중간고사네요. 네, 벌써 반을 달려온 거죠. 그러면은 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근데 9주차부터 뭘 배우는지 볼게요. 이제부터 9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실 거예요. 각각의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당뇨병, 신부전, 암, 화상, 그리고 뇌졸중, 척수 손상, 치매, 그다음에 말기 환자를 다루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그리고 간이식, 신장이식 이런 걸 하는 장기 이식 분야까지 이렇게 쭉 질병이나 구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점검을 할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배우면서 각 질병이 가져오는 심리사회적인 문제들,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의료사회복지를 굳이 전공을 하시지 않더라도 이 질병에 대한 지식을 넓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나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나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이식까지 배우신 다음에 이제 질 관리 배우실 거예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하면 잘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이제 학습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사회가 지금 의료 환경이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료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의료사회복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배우시면 네, 의료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의료사회복지론을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건강에 대해서부터 배우기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의료라고 하는 환경은 뭘 다루냐 했더니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되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여러분들 대답이 네, 다들 건강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해야 되죠. 왜? 삶의 질이 굉장히 이 건강에 좌지우지가 되죠. 그리고 사람이 안녕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죠? 그래도 건강을 잃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게 이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할 때 우리가 이제 웰페어, 웰빙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빼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세요. 꼭 인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건강의 반대의 개념인 이제 질병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게요. 질병. 질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병에 걸렸다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더 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부상을 경험하거나 그다음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곳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질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전체 사회가 우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도상의 모순이나 결함과 관련돼서 이 질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한 개인이 아파요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의료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됐을 때 내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제도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나.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 person in environment 배우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건강과 반대되는 이 질병의 개념을 배우면서 건강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화적인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질병의 개념을 파악하시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건강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몸에 뭐 질병이 없으니까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신체적인 웰빙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뭐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요? 정신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건강한 거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거예요. 자, 신체적으로 안녕하다는 거는 몸에 어떤 장애나 질병이 없다는 거고 정신적으로 그런 거는 뭘까요? 정신적으로 어떤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사회적인 안녕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맞아요. 사회적인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대인관계. 사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회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서 뭐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이런 걸 잘 하고 있는지 또 회사에 나가서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고 그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안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비단 이 신체적인 것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어떻다? 네, 정신적, 사회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의료사회복지사 일을 하실 때 나에게 오는 환자는 요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좀 전문적인 정의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계보건기구예요. WHO라고 여러분들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이 세 가지에서 완전한 안녕의 상태다, 웰빙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질병이 없거나 뭐 허약하지 않은 상태 그것만이 아니고 정신적, 사회적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를 하고요. 또 밀턴 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했더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건강의 상태이고 또 일상생활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면 사실 건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이나 환자의 가족분들을 만날 때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잘 발휘하고 있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을 어떤 개인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의 개념 먼저 협의죠. 협의는 작은 의미에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에서는 사고나 질병 발생 시 필요한 게 의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거나 아프면 바로 처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의료다. 그거를 메디컬 케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협의의 의료는 질병이 걸렸으면 그 질병을 질병으로 인해서 손상된 걸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게 메디컬 케어 부분에서의 의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의료라고 하는 작은 개념이 바로 이
협의의 의료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광의에서의 의료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더니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그죠? 우리가 아프고 나서 치료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면 아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질병 발생하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의료. 그래서 헬스케어라고 해요. 헬스케어. 요거는 이제 메디컬 케어는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고, 요거는 어때요? 예방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 더 넓은 의미죠. 그래서 예방까지 포함이 된다. 그래서 현자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건강 문제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과 누구의 노력? 사회의 노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광의의 의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협의와 강의의 각각 의료, 메디컬, 그 다음에 헬스, 여기 이 케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학자 와이너만은 포괄적인 의료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방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방, 재활. 예방에서 재활까지라고 했잖아요. 예방에서 쭉 재활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 있을까? 중간에. 맞아요. 여기 중간에 치료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방, 치료, 재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방부터 치료부터 재활까지. 치료를 했더니 어떤 장애가 남았다거나, 그죠? 손상이 이제 복구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재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안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의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괄적인 의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의료진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관리팀의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의료인, 보건 인력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관리팀이 이렇게 예방부터 치료까지, 재활까지 다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포괄적 의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이제 과학적인 의료 실천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조정하고 포함하는. 그래서 이제 건강 서비스를 환자와 가족에게 조직적으로 이런 건강관리팀이 조직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겠죠.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걸 말해요. 전인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전인적인 치료가 뭔가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뿐만이 아니라 뭐도, 네, 맞아요.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를 다 도와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의료에서만 봐도 어때요?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하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겠죠. 병원의 의료진들은 사실 신체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해도 요 사회적인 부분은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사회복지사들이 해야겠죠. 이 사회적인 부분은. 그래서 의료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료의 개념을 하나를 검토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아, 이래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질병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전인적인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전인적인 의료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사회적인 부분을 탐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점검을 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질병과 사회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는 질병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볼까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구가 도시에 집중이 되면은 전염병이 되게 빠르게 퍼지거나 전염병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산업혁명 당시에 런던으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도 없고
심각하고 뭐 주택 문제 너무 심각하겠죠. 주택 문제 심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위생도 안 좋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런던에 지금 막 흐르는 템즈강 있잖아요. 템즈강이 정말 똥물로 넘쳐났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 배변을 하고 나서 하수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똥물이 넘쳐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빨래도 빨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 물에 또 빨래를 빤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입고 생활하니까 또 병에 걸리고 막 이게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구가 도시에 집중이 되게 됐을 때, 물론 이제 그 시대보다는 우리가 많이 발전했지만 인구가 도시에 집중됐을 때 이런 전염병 같은 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시면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 막 물 오염이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NGO 단체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깨끗한 물을 주는 그런 뭐 후원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왜냐하면은 물이 정화가 잘 안 돼가지고 거기에 기생충들이 되게 많이 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걸러진 물을 사람들이 마시면 그 물 안에 기생충 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셔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막 사람들이 그 기생충 같은 애들이 몸에서 자라가지고 나올 때 어디로 나오냐면은 그 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다리에 피부를 뚫고 나오는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생충을 막대젓가락 같은데 막 돌돌돌 말아갖고 빼내요. 막 이렇게 살 뚫고 나오는 기생충들을. 근데 그런 게 왜 그래요?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왜요?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걸러내고 깨끗하게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그런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질병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막 실업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비력이 없어지니까 더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질병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질병과 사회 문제의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사회적인 문제와 이제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의료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소셜 이벤트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가족 내에 누가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한 개인을 굉장히 힘들게도 하지만 그 개인이 속한 가족에게도 굉장히 힘들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돌봐야 되고 뭐 항암 치료 받고 그러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는 또 직장을 그만둬서 그 사람을 돌봐야 되고 그러면 그 가족 내에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치료비는 많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들이 전체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과 같은 큰 질병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족 질병이라고 해요. 가족 질병. 왜냐? 암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 혼자 겪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하나의 질병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대인관계, 그다음에 다른 환경과의 관계 이런 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질병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중 초점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중 초점. 개인도 고려를 하고 또 뭐도 고려를 하죠? 네, 환경도 고려를 하죠. 여러분들이 실천론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의료사회복지는 질병 자체가 아닌 뭐에 초점을 둔다? 심리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두게 돼요. 그 사람의 직업 문제, 그 사람의 대인관계 문제, 이제 이런 정서적인 문제 이런 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문제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도시에 뭐 지금도 그렇죠. 큰 병원들은 다 도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농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맞아요. 어렵죠. 그래서 양질의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낮은 접근성이 있다.
그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될까요? 접근성의 양극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잘 받고 농어촌은 더 못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다 그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다 그 도시 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계층과 계층 간이 서로 어울려서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심해지겠죠. 그럼 사회 통합이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병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결과를 또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 사회문화적, 경제적 조건들은 이 건강 상태, 그리고 질병의 예방, 그리고 회복이죠. 회복에 되게 중요한 요건이 되겠어요. 질병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에 뭐에 영향을 미쳐요? 역할과 기능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죠? 환자 한 분이 아프면 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역할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가족 내에 위기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병들은 가족 내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막 부부가 이혼을 하기도 하고 막 서로 막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연락도 끊고 살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사회복지에서는 가족 전체 성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환자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게 의료사회복지 서비스가 되겠어요. 그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요? 네, 다차원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막 심한 병에 걸리신 분들이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어! 막 탓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의료사회복지로는 공부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심리적인 문제로도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렇게 또 병이 아플 수가 있겠죠?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당뇨도 오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쳐. 우리가 관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내가 잃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개입을 뭐라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전인적인 접근이다라고 한다.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요런, 의료 서비스 제공과 적합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 요런 이슈들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가 어떻게 그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인 노력을 기울이냐, 뭐 건강을 증진하는, 뭐 그 예를 들면은 지역사회 운동시설을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스 뭐 대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뭐 그런 정신건강센터를 많이 만든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협력과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이런 이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적합한 활용의 이슈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지역사회 협력, 제도적 개선 이런 거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들은 다학제적인 의료팀이 병원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맞아요. 간호사, 그다음에 뭐 방사선사, 뭐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약제사 되게 많잖아요. 그런 다양한 전문적인 의료팀이 상호 협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 병원에 일을 할 때, 의료사회복지사 병원에 일을 할 때 이런 다학제적인 의료팀에 속해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게 이제 의료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의료사회복지 실천은 명확하게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다른 것들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여러분 잘 아시죠? NASW가 제시한 의료사회복지를 볼게요. 이 NASW는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모든 사실은 교과목에, 사회복지 교과목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NASW. 그래서 NASW가 제시한 의료사회복지는 그럼 뭐냐라고 했더니 신체적, 심리사회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료사회복지는 이제 요런 거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의료사회복지는 요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기 및 장기 보호 서비스로부터 환자와 가족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돼요.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누가 준다고요? 맞아요. 의료사회복지사. 자,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질병이나 장애의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과 그런 것들을 진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세팅에서 병원이나 뭐 이런 세팅들이 되겠죠. 그런 세팅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가치관과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보험 체계가 굉장히 미국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그 보험사와 병원과 막 이런 가치 갈등이 되게 심해서 중재를 하는 거를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들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윤리적 민감성을 향상시키자. 그리고 이제 병원 내에서 보면은 막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막 이런 드라마 보면, 의학 드라마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갈등이 있는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민감성을 가지고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자와 가족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결정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국의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의료사회복지사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질병을 가진 환자, 가족, 그리고 뭘 대상으로 지역사회까지 나아가요. 더 넓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협의해서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의료사회복지사들은. 그래서 입원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입원 전 예방을 해야 되니까 입원 전도 해야 되겠죠. 퇴원 후 이건 재활이니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예방, 퇴원 후는 재활, 사회복귀 적응 돕는 거죠. 해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일하는 게 의료사회복지사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라고 했냐면은 질병의 예방과 회복, 그리고 사회관리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의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의료사회복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개개인한테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의료 제도,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 사회복지다. 사실 의료사회복지사들은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해서 전문성을 많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말이 붙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전문 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료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죠? 네. 다 잘 달성할 수,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정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웰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이제 그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료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NASW 그리고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제시하는 이제 의료사회복지 개념을 검토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시적 개념과 거시적 개념에서 의료사회복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시적 개념, 우리가 협의라고 하고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는 이제 메디칼 소셜워크라고 했어요. 메디칼은 아까도 의료라고 하는 협의의 개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디칼 소셜워크라고 해가지고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이제 조금 작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이 돼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입장에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치료에 문제가 되는 장애가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데 뭐 치료비 마련이 어렵다든지 이런 식의 장애가 있는 그런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태어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기능도 잘 돼야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재활과 사회 복귀겠죠. 그래서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환자만 도와주면은 안 돼요. 사회복지사는 가족까지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가족까지 도와주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까지 돕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전문 인력들도 가족들을 돕긴 하지만 정말 많이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인력은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미시적은 이제 작게 임상적으로 본 거고요. 이제 거시적인 개념은 헬스케어에서의 소셜워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병 회복뿐만 아니라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 내 활동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병원에서만 보는 건 사실 이제 미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역 사회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만 멈춘 것도 아니고 제도와 정책적 차원까지 나아가서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의료사회복지사. 그러니까 환자와 가족의 권익 증진과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까지 이르기까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바꿔 나가는 게 사실 의료사회복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앞의 내용을 쭉 보시고 의료사회복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요 개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료사회복지는 보건 및 의료 영역에서 사회복지 조사, 사회복지 정책, 행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건의료 욕구의 욕구 충족과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평가하고 그거를 개선하고 활용을 용이하게 해서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오고 또 의료 보호, 의료 부조의 확대,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어떤 과정? 사회복지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의는 뭔가요? 조금 임상과 거시적인 개념을 함께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클라이언트 한 명 왔을 때 소셜 스터디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개인력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병 전의 성격과 병 이후의 성격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를 사회력 조사라고도 하고 사회복지 조사라고도 해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한 과정이 의료사회복지다 아니 의료사회복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1주차 1강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작이 반인데 벌써 반을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2강에서 또 반갑게 만날게요. 고맙습니다.